헬로. 2시인데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너무 늦었죠, 시간이. 새벽 2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예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왜 잘생겼냐고요? 퇴근을 진짜 한 10분 전에 했어요. 집에 회사에 있다가 스케줄 끝나고 라디오 끝나고 이제 회사 가서 작업할 게 좀 있어가지고 할 일을 좀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오늘 너무 예뻐요? 그래요? 좀 예쁜 것 같아서 자랑하려고. 아,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새벽 시간에 문득 윤희들이랑 대화하고 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 윤희들도 자야 되니까 너무 길지 않게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라이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요? 되게 어른 같다고요 오늘? 그래요? 어른 같은 건 저 어쩌면 어른일지도? Say hi English. Hello. 오랜만에 생방이죠. 맞아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이고. 근데 너무 오랜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덤머파였는데 머리를 깐 것도 좋아요? 그래요? 다 그냥 다 좋아해 주세요. 머리를 올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뭔데 좋아요? 그래요? 뭐 더 좋은 건 없는데 저는 그냥 뭐 까면 깐 대로 덮으면 덮은 대로 뭐 다른 느낌이 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 키로 나간다고요? 컴퓨터로 왜 컴퓨터로 보려고? 앞머리를 좀 잘랐어요. 자르긴 잘랐는데 뭐 길게 잘라가지고 조금 잘랐습니다. 그래도 감기 걸린 건 아니고 약간 지금 몸이 조금 피로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아 이대로 자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데 윤희들이랑 좀 놀아야겠다.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이. 잠깐만 있다가 들어가야겠죠? 저도. 학교라고요? 어디 이렇게 멀리서 사시나 본데요? 한국에 계시면 지금 학교에 있기에는 약간 그 무서움 체험 이런 거 말고는 이 시간에 학교에 있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에도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요즘엔 모르겠네.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도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인가요? 저 어렸을 때는 의무였거든요, 그게. 대학원생이면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자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도 새벽 2시까지 학교에 있는 건 좀 보통 10시쯤에는 끝났던 것 같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연습생도 하고 또 고3 때는 고등학생 초에는 계속 연습생 생활을 좀 했고 고3 이제 입시 준비할 때도 이제 저는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까 야간 자율학습은 잘 안 해가지고 가끔 이제 하라고 하시는 날이 있어서 그런 날만 뭐 해보고 자주 있지는 않았어가지고. 해본 적은 있죠, 당연히. 왜냐면 그 뭐 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입시 준비할 때도 뭐 경영학 편곡법이나 뭐 그쵸? 경영학 편곡법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론 공부 같은 거, 뭐 장삼도, 단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도리안, 로크리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반음계, 장음계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시험도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할 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조금 하고. 전문 분야라기엔 너 아예 지금은 아예 기억이 안 나서. 석식이요? 석식은 먹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할 때는 석식 많이 먹었죠. 석식 먹고 이제 저는 연습실로 갔죠. 그때 당시에 연습실이 학동에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석식 먹고 바로 집 안 들리고 교복 입은 채로 이제 학동으로 가서 수업도 받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어, 그 지하 쪽에 작업실이 생겼었어요. 그 학원 작업실이. 그래서 제 방은 없었는데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쓰고 있어서 친구 작업실 가서 연습도 좀 하고. 근데 막차가 또 있으니까 막차 끊기기 전에 마지막 차를 타서 이제 집에 오고 뭐 그랬었죠. 저는 항상 이제 사당역에서 내려가지고 집이 과천이니까
사당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지금 생각한 추억이네요.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한 입시 준비하기 한 몇 개월 동안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볼까요? 후이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몇 번인지 기억나냐고요? 뭐가 버스가 근데 사당에서는 버스가 진짜 많아가지고 뭐가 있었더라? 11 다시 몇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11 다시 뭐 1, 11 다시 5 이런 버스가 있었고 파란색 버스도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4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초록 버스도 있었어요. 4318이었나? 학급 번호요? 학급 번호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이름 이제 보통 학급 번호는 이름 순이니까 제가 2에다가 그러니까 이응이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하여서 이응 하고 회니까 히읗이잖아요. 그래서 이응이 들어간 친구들 중에 히읗이면 가장 끝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0 몇 번? 32번, 뭐 33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34번, 뭐 33번 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그러니까 몇 학년 때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즈음은 기억이 나요. 한 30번 때였던 거. 30번 초반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반에 한 40명 정도 있었어가지고 또 뭐가 궁금해요? 궁금한 건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본 영화 뭘 봤더라? 최근에요? 최근에 좀 뭐 봤죠? 기억이 안 나는데? 후이 2집 언제 나오나요? 글쎄요. 오징어 게임 2 봤냐고요? 아, 아직 못 봤습니다. 오빠 콘서트 언제 하냐고요? 콘서트요? 음, 올해 안에는 꼭 하고 싶네요. 콘서트를. 네, 노래를 잘해야 되니까 완벽한 콘서트를 위해서 뭐 올해 안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뭐냐고요? 요즘에요? 요즘에는 약간 힙합 즐겨 듣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힙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 APR 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어요. 뭐 비속어들도 섞여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유니들은 아직은 듣, 듣기에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서 그 컴필레이션 앨범 좀 듣고 있고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시즌이 있거든요. 음악은 항상 어떤 음악을 듣는 시즌이. 근데 요즘에는 약간 힙합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 부르기도 하냐고요? 따라 부르진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별밤에서 들고 왔다가 욕설 때문에 못한 곡이 그거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노래였는지가. 아무튼 그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석이가 트위터에서 불러줬던 건 미공개곡인가요? 뭐죠 그게? 기타 치고 우석이가 기타 치고 있는 그 영상인가요? 아, 허밍하고 있는 그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한 건데요. 스포 전혀 아니고 정말 스포 전혀 1도 없고 우석이가 그냥 기타를 치길래 그냥 영상 찍으면서 그냥 흥얼거리는 뭐 뭐 현장에서 하라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네 없는 음악 그냥 아무거나 그냥 스포를 하기에는 저의 공연이 아니어서 일단 스포랄 게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정도 네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오늘 음악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스케치를 하고 와가지고 또 금방금방 만들어야죠. 지금 조금 일이 약간 몰려가지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계속 여유가 좀 있다가 갑자기 또 일이 막 몰리고 막 기한 내에 해결할 것들이 막 쌓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요즘에 그런 거 있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혹시나 어떤 시간 내에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들이 조금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 쌓였어요. 일이 왜 갑자기 이렇게 쌓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파워 J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또 기한 내에 뭔가를 다 이렇게 해내야 한다는 건, 뭐 매번 매번이 약간, 뭐 항상 그렇게 잘 지나가 왔지만 포기 안 하고 근데 매번 매번이 약간 좀 그 나름의 압박감이 약간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잠 몇 시간 자냐고요? 아니 사실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어제 한 4시간 반 정도 잤나요? 네,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오늘 약간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라디오를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샵에 갔다가 라디오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시간 10분, 20분?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있다가 거의 한 1시간을 잤어요. 충분해요, 그 정도면? 그래요. 저는 충분치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피로하면 목소리가 약간 잠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내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내일 한 10시쯤? 10시 반? 10시쯤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10시에서 10시 한 반 사이? 10시쯤 일어나면 딱 베스트인데. 근데 이제 2시 15분이니까 뭐 씻고 누워서 자면 뭐한 6시간 반, 6시간 넘게는 잘 것 같은데요. 밥은 너무 잘 먹고 있고 요즘에 살이 조금 올라서 네, 괜찮습니다. 3시 전에 잘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운동은 얼마나 하냐고요? 운동이요? 일단 오늘은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헬스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운동하고 끝나고 헬스도 하고 뭐 라디오 갔다가 뭐 작업하고 뭐 그랬습니다. 체중이 좀 올랐어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먹는 거에 비해 체중이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는데 또 너무 드라마틱하게 오르면 그리 좋은 건 또 아니라 하셔가지고 25, 26일에 붕형구 강업방을 오픈해요? 붕형구 강업방을 오픈한다고요? 어디서 오픈을 해요? 그럼 그거를? 형구가 뭐 약간 뭔가를 하나 본데요? 아, 생일 이벤트. 아마 그렇네. 아, 이제 우리 애들이 생일이구나. 형구가 붕어빵에 공짜로 뿌린대요? 형구가 하는 생일 셀프 이벤트예요? 무료라는데요? 파는 게 아니고? 선물 준비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선물 준비해야 돼요. 아유, 슈붕이랑 팥붕 중에 골라서 준대요. 직접 만드나? 이 만드는 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괜찮으려나? 지금 침대로 가야 될 것 같다고요? 뭐 여기서 자죠 뭐 그냥.
티저도 나왔어요? 티저를 봤는데 꽤나 모양이 괜찮아요? 그래요? 뭐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 미국에서? 미국 가기 전에 한번 봤어요. 같이 밥 먹고. 네, 그래가지고. 후이 잘 때 코 골죠? 글쎄요, 전 자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뭐 엄청 피곤하면 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이즈 플래닛 할 때도 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가끔씩 뭐 코를 골았다고 하는데 저는 자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이를 갈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녹화를 어떻게 하나요? 자고 있는 걸 굳이 녹화까지 하나요, 근데? 저는 근데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 막 뒤척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이불이 항상 잘 덮여 있고 제가 자려고 했던 위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후 잠 후요? 그날이 무슨 날이더라? 근데 그날이 저희 엄청 피곤한 날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날이었었는지. 잠버릇없는데 코만 고냐고요? 아, 그러니까 자주 고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전 그렇게 믿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숙소 살 때 저희 애들이 막 그렇게 코 곤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호텔에서도 신혼이랑 같이 있을 때 뭐 피곤할 때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매일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신혼이가 매일 그러진 않고 너무 피곤한 날에 뭐 콘서트 끝난 날 뭐 그런 날 뭐 그렇다고 믿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감히 할 수 있겠냐고요? 아, 당연히 하죠. 얼마나 저희가 얼마나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친구들인지 모르시는군요. 나름 굉장히 솔직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친구들인데. 근데 둘이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둘이 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씩은 와, 못 자겠다 뭐 이런 날이 있긴 있었죠. 서로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코 고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은 서로 너무 피곤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알람이 울리는데 안 일어나는 거 정말 그게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가끔 그럴 때.
알람이 막 계속 울리는데 알람을 안 끌 때 정말 에이 누구가 중요합니까? 근데 저도 요즘에 그래요. 혼자 이렇게 집에서 잘 때 그냥 계속 알람을 제가 2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게 해놨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울리면 끄고 울리면 끄고 그렇게 한 최장 한 20분까지 해본 것 같아요. 10번 이상.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알람을 하나만 딱 맞추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제가 해제할 때까지 계속 울리게 계속 반복으로 해놓고 2분 간격으로 해놔요. 네, 갤럭시는 돼요, 2분 간격이. 그리고 노래가 그 제목이 뭐더라? 크리스 브라운 노래인데 크리스 브라운의 Anyway라는 노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약간 이런 파트가 있어요. 완전 그 댄스 브레이크 파트 같은 그런 느낌의 엄청나게 이렇게 잠을 깨우는 그런 에너지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2분에 한 번씩 그게 울리면 바로 깹니다. 사실 울리자마자 깨는데 제가 그냥 계속 그거 하는 거죠. 다음 하면서. 눈이 점점 감겨가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그 노래가 싫어지지 않냐고요? 별 생각 없어요. 저는 뭐 딱히 뭐 어렸을 때는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싫어지는 건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부모님께서 그 노래를 틀면서 저를 깨우셨으면 그 노래가 약간은 좀 힘든 음악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지정해 놓은 시간에 지정해 놓은 알람이 울리는 거라 뭐 딱히 뭐 싫어지거나 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저 제가 어렸을 때 주말 일요일인가? 제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굉장히 어떤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막 매 시간 공부에 막 몰두하지는 못했는데 그 한때 새벽 제 기억에 한 4, 5시쯤에 깨우셨던 것 같아요. 아닌가? 한 7시쯤 깨우셨나? 5시쯤 깨우셨나? 6시였나? 뭐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이른 아침에 주말에 이제 깨우셔서 일단 책상 앞에 앉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이제 이렇게 꾸벅꾸벅 이렇게 졸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네, 그래서 꾸벅꾸벅 졸면서 뭐 공부를 하는지 지금 뭐 내가 졸고 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알람이 셀린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방에 CD 플레이어 같은 오디오 기계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그 CD의 1번 트랙이 셀린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오디오를 딱 켜고 그 노래를 딱 틀어요. 근데 저희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뭔가 하는 것보다 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잠을 깨우는 게 조금 더 이 어떤 성장과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전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5년 정도를 그 음악을 안 들었거든요. 정말 한 15년 정도 그 음악을 안 듣다가 이제 연습생 시절 때 이제 그 노래로 이제 발성 연습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레 다시 듣게 되었죠. 그랬습니다. 갑자기 옛날 얘기 하는데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새벽 4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4시는 좀 과장이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래도 한 6, 7시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뭐 한 5, 6시였나? 아침을 보통 저희가 한 8시에서 9시쯤 먹고 다시 잤어요. 낮잠을 잤어요. 한 11시까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루틴이.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어떤 습관 그리고 뭐 좋은 영향도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은 노는 날 이런 친구들을 부러워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뭐 그랬었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지금도 궁금한 건 저희를 깨우시고 다시 주무셨을까? 아니었겠죠 아마? 뭐 여쭤본 적은 없는데 뭐 어떤 날에는 깨우고 주무신 날도 계셨겠죠 아마? 설마요? 아니라고요? 아 왜냐면 사실 뭐 그리 이렇게 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집이 아닌데 우리 집이 우리 집이 막 이렇게 미라클 모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죠. 지금 보면 저희 집은 미라클 모닝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뭐 늦잠을 자는 집은 아닌데 늦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침 일찍 막 일어나는 건 아니어서 네. 아 혹시나 그랬을 수도 있다. 뭐 그냥 궁금한 거죠. 뭐 안 여쭤봤으니까. 아니 다 지난 일인데요, 뭐.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설에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아니 저희는 저희 집에 방이 이제 저희 친형이랑 저랑 같이 썼는데 아기 때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까지. 근데 이제 침대가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앉고 문이 여기 있고 여기에 제가 앉고 저 형이 여기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제 둘이 이제 각자의 벽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진짜 재밌는 얘기? 근데 약간 약간 조금 아파질 수도 있는 얘기인데 괜찮을까요?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그 제가 그 저희 형이랑 같은 방을 썼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한 5학년 때까지는 그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뭐 9시였다가 10시였다가 11시였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셨는데 저희 친형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3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초등학생 고학년이면 중학생인 거죠. 제가 중학생이면 형이 고등학생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학교가 이제 아예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아예 넘어가는 이 차이가 나는 나이 차이니까 아무래도 이 공부의 강도나 이게 엄청 달랐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침대가 없이 이제 요를 깔고 이제 잘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럼 초등학교 때인가 보다. 초등학교 때 제가 자고 있는데 저희 형이 공부하다가 뭔가 심심했나 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심심했는지.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자고 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렇게 자고 있었던가. 그냥 이런 각도로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형이 갑자기 심심했는지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이렇게 그냥 샤프를 이렇게 던져본 거죠. 제가 자고 있는데 샤프였는지 펜이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던졌는데 제가 딱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여기에 펜이 꽂혀 있는 거예요. 펜이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들으면 아픈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딱 뜨고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조용히 해. 이래가지고 조용히 해. 아직도 기억나요. 형이 다급하게 책상에서 내려가지고 조용히 한 다음에 형이 이렇게 뭐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뭐 약 발라줬나 뭐 아무튼 그거 잤어요 다시. 웃기죠. 아픈 얘기 맞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딱 했는데 펜이 꽂혀 있어. 이랬는데 형은 이제 밤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무슨 일이니 이렇게 하실까봐 이제 제가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 형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엄청 놀랬겠죠.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훅 했는데 갑자기 콕 꽂혀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처음 듣죠. 리얼 현실 형제라고요? 맞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약간 침 맞은 느낌? 약간 손 이렇게 채했을 때 딴 느낌 정도? 예. 어머니요? 어머니 아직 모르실걸요? 이거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흉터 안 났죠. 약간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하면서 눈물 한 방울. 아, 네, 형이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웃기지 않아요? 한의원을 일찍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요. 한의원을 일찍 경험했어요 저는. 형, 형 덕분에 수는
동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 뭐 순했는지 싸나웠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아니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았으면 제가 얘기했겠죠. 근데 저는 형이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혼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서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동생 있는 유니들 조심해요. 자고 있는 동생한테 이렇게 뭐 샤프나 볼펜 이런 거 자고 있을 때 던지지 말고 팔에 꽂힐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고 있는 동생들이 놀랄 수가 있어요. 형 완전 당황했죠. 형도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 내려왔다니까요, 바로. 동생아 조심하라고요. 경고문이 살벌하다고요. 아 이건 저의 경험담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형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워낙 장난이 저희 둘 다 막 노는 많이 같이 막 놀았고 장난도 워낙 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정확히는 뭐 기억이 안 나요. 몇 가지 기억밖에 없어요. 몇 가지 기억. 정말 자고 있는 제 동생에게 안 그러겠다고요? 기억 안 날걸요 아마 형은. 기억 못 할 것 같아요. 살벌한데 웃기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 뭐 뭐라고 그거 뭐 지금 뭐 너무 잘 지내니까. 애기 후이 얘기 자주 해달라고요? 애기 후이 얘기요? 애기 후이 얘기 안 한 게 뭐 있을까요? 애기 후이 얘기 진짜 많거든요. 기억나는 게. 그 제가 옛날에 발가락 골절된 얘기 한 적 있어요. 발가락 골절상. 발가락 골절상 얘기 몰라요?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발가락 골절?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다친 썰밖에 없냐고요? 아 기억 잃은 척한 그거 아니에요. 발가락 골절은 아예 다른 거. 아 몰라요? 또 해도 재밌다고요? V앱 시절 때 했어요. 엄청 오래됐네. 진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저의 발가락 골절. 주말이었어요.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 일요일 날에 저랑 저희 아버지랑 둘이 있었습니다, 집에.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당시엔 이제 형이 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방이 필요했어요. 혼자만의 공부방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넓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형 공부방이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안방에서 침대를 두고 이제 공부를 책상을 거기를 썼어요. 근데 거기 통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침대가 요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네모예요. 이렇게 네모라고 치면 침대가 이렇게 있고 제 책상이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뒤로 많이 못 빼. 간신히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 통로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통로를 이렇게 어떻게 삐집고 지나가려고 한 거죠.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침대 그러니까 침대 이 기둥에 제가 발가락을 쪘는데 발가락이 저희 침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왜 이런 침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다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옛날 저희 침대는 앞 뒤가 이렇게 기둥이 요렇게 있고 요 사이는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여기 밑으로는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발을 박은 거예요. 근데 발을 새끼 발가락을 요렇게 박았어요. 꺾이게 박아가지고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그 상상 이상으로 아팠어요. 미친 듯이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자주 박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진짜 한 막 뭐 허건날 거기에 박고 막 으아 하고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아니 조심 좀 해. 어떻게 걸어가다 거기에 발가락을 박아. 이렇게 아유 막 이렇게 하셨던 적이 많으니까.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으악 하고 침대에 막 뒹굴뒹굴 하다가 막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막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팔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막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또 이제 너무 흔한 일이니까 너무 흔한 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면 나을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서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너무 아프다. 근데 일요일인데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근데 정말 저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나가자 하셔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 기억에 제가 병원을 가는 줄 알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갑자기 나가자고 하셔서 이제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이제 아픈 발가락을 끌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MP3를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발가락을 다쳤는데 이 전개가 이상하죠? 전개가. 그래서 제가 발가락 골절 상이 되게 웃긴 이야기인 게 침대에 다리를 발가락을 박고 너무 아파서 막 뒹굴거리고 1시간 동안 끙끙거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MP3를 사주신다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안 아픈 거예요. MP3를 받으니까 안 아파. 진짜로.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MP3 컴퓨터에 꼽아가지고 막 음악 막 넣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 MP3가 한 2기가 정도 되는 MP3였는데 제 기억에 1기가였나 2기가였나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발성에 재능이 있어 보여서 음악적 선물을 했다고 제가 으악 하는 거 듣고 우리 아들이 혹시 테너? 음악을 시켜봐야겠군. 이러진 않으셨겠죠. 도파민 치료라고요? 근데 골절을 이겼어요. 그 아픔을 MP3가 너무 신나가지고 아마 저희 아버지의 그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 신남으로 너의 엔돌핀으로서 너의 이 고통을 이겨내라라는 어떤 교육의 한 부분이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MP3에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발가락이 너무 갑자기 그거 알죠? 낮에는 괜찮다가 밤 되면 너무 아플 때 있어요. 다쳤던 부분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집에 있는 온갖 파스는 막 다 뿌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었다. 그래서 통깁스를 한 달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발가락이 얼마나 시리던지.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어, 근데 저희 가족 모두가 놀랬어요. 침대에 부딪혀서 발가락이 골절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MP3를 획득을 했죠, 결국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그래서 제 발가락 뼈를 내주고 MP3를 취한 거죠. 진짜 뼈를 내줬어요, 저는.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거죠. 진짜, 맞아요. 진짜 뼈를 줘버린 거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스토리죠. 근데 여기서 반전. 원래 마지막이 반전이 필요하잖아요. 이 대화의 반전. 그 MP3 정말 한 3개월 썼나요? 저희 친형이 빌려가서 잊어버렸습니다. 반전. 화령점정. 어때요, 이 반전? 뼈를 주고 MP3를 취했는데 저희 친형이 곰방 잊어버리고 왔어요. 네. 반전이죠? 그 이후로 형아라고 안 부른 거라고요? 근데 이제 뼈를 주고 MP3를 취했지만 전 다시 이제 4주 뒤에 뼈를 다시 얻었기 때문에 뭐 MP3를 이제 돌려줄 때가 됐던 거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MP3랑은 유독 좀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MP3랑은 유독 조금 인연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형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저희 형 되게 좋은 형이었어요, 진짜. 동생을 얼마나 챙기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막 초등학교 때 막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수업 같이 듣고 한의자에 앉아가지고 엄청 예뻐했어요, 진짜. 지금도 항상 먼저 전화해주는 형이고, 네, 거의 뭐 거의 항상 먼저 연락하죠. 알만 좋았다고요? 아니 진짜로. 미 미담을 풀어달라고요? 미담이요? 많이 풀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재밌었죠. 재밌는 이야기죠. 굉장히 독특한 사건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억 상실부터 시작해서 뭐 뼈를 주고 MP3를 취하기도 하고 뭐 독특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다 있지 않나요? 근데 감동적인 썰이요? 감동적인 거요? 감동? 감동은
감동은 잘 모르겠네요. 에피소드 부자라고요? 그래요? 에피소드 많죠? 진짜 많은데. 물에 빠질 뻔하다든지 뭐 그런 게, 물에 빠질 뻔한 거는 많죠. 물에 많진 않고 한, 그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엄청 창피한 사건, 그 물에 빠질 뻔했던. 감동은, 아, 형한테 감동이요? 뭐 매 순간이 감동이죠. 함께 한다는 게 감동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래서 제가 동생한테 잘 안 해준다고요? 기억을 못 한다고요? 감동이라. 많죠. 많아요. 장난인 거고. 진짜 감동인 얘기 해줄까요? 진짜 감동인 얘기. 아, 근데 이거 조금 그럴 수 있긴 한데, 제가 진짜 감동이었던 게, 사실 제가 형한테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조금 왜소하고 어렸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거 진짜 들어봐요. 이제 미담 하나 갑니다. 그 일단 이 이야기의 제목은 어, 내 동생 누가 건드렸어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는 보통 1, 2학년은 잘 안 하고 한 3학년부터 이제 운동장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데, 3, 4, 5, 6학년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점심시간에는 막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막 공이 저기서도 날라오고 여기서도 날라오고 막 이래요. 그랬는데 제가 그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 형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 공을 찼는데 형이 맞았나?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형이 와가지고 제 여기 눈을 이렇게 때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형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막 혼냈죠. 왜 그랬냐. 이렇게 하다가 그게 넘어갔어요.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소문이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저희 형이,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형은 동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형이었는데, 이제 형이 이렇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주 홍군형을 내줬던, 네, 그런 기억,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학년이었었거든요, 저희 형이랑. 그래가지고 그 친구 데려오라고요? 아니, 실명 거론은 이제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의 실명은 좀 놀랄 수 있으니. 쎄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야 아마 형이 막. 근데 아무래도
어린 동생을 이렇게 축구공 맞았다고 이렇게 때리니까 가서 대신 싸워준 것 같아요. 내 동생 때린 놈 나와 했겠지?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반인데 그 친구가 4반이야. 그럼 딱 가가지고 이제 교실문을, 저희 때는 이제 교실문이 드르릉 이었으니까 드르릉 구뭉, 어제 운동장에서 내 동생 때린 놈 나와 해가지고 딱 하지 않았을까요? 말죽거리 잔혹사냐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되게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형이 많이 동생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형은 저보다는 체격도 조금 있고 키도 조금 더 크고 운동도 엄청 잘했었고 힘도 되게 좀 이렇게 좋은 형이었어가지고. 아무튼 사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팩트인데 제 느낌에 예, 뭔가 막 자주 다투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진짜. 예,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동생이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 이렇게 폭파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샤프 샤프를 꽂고 MP3를 잃어버렸지만 든든한 영화라고. 너무 아무튼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좋은 이야기예요. 아니요, 봐봐. 사실 봐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재밌죠? 이 모든 에피소드는 결국에 다 추억이다. 재밌는데 아파요? 아무튼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언니들. 그만 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라이브 방송이. 자기 다친 얘기 왜 이렇게 웃으면서 하냐고요? 재밌잖아요.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다 나았고 괜찮은데요, 뭐.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바이바이. 안녕.